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거의 일주일 만에 뵙는군요. 놀이상에서 이준석의 난으로 소란스럽기를 이를 데 없는 이 보수파 집권 여당에서 벌써 이것이 몇 달 차입니까? 매일같이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준석발 진흙탕 싸움에서 그 누구라도 만약 이 싸움판에 몸을 담근다면 저가가 따로 없어집니다. 미전투구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풀이하면 진흙밭 또는 진흙탕 속의 개싸움. 그 진흙탕 속에서 서로 멱살을 부여잡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부둥켜 안고 뒹굴다 보면 이긴 자와 진 자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똑같이 새까맣게 진흙범벅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진흙탕 싸움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이준석은 가능하면 이 싸움판에 안철수라는 굉장하게 큰, 한마디로 말씀하면 큰 어른이시기도 하고 또한 큰 거물이시기도 하잖아요. 이런 분을 이준석이 만약 자신이 계획하고 있었던 이 진흙탕 속 개싸움판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만 했더라면 아마 어쩌면 이번 이준석 난은 그 이준석이 견지에서 볼 때는 굉장하게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실패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준석을 상대로 정말 흥미롭고도 의미 있는 대꾸를 한 두어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에서 안철수와 이준석은 오랜 견혼지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대꾸를 했죠. 개와 원숭이는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지만 나는 이준석과 싸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냥 이준석이 일방적으로 나를 때리면서 괴롭히기만 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자기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단 한마디, 아니 단 한마디라도 지지 않고 의뢰의 응대하고 대꾸하는 이준석이 나는 이준석과 견혼지간이 아니라는 이 안철수 대표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잠잠하게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아마 이준석 본인도 알고는 있겠죠. 종례로 다 자기가 먼저 안철수 대표님한테 그야말로 거의 스토킹 수준에 가까울 지경으로 걸고들고 괴롭히기만 했지 종례로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이준석을 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 간장연대니 뭐냐 하는 소리가 나왔을 때 이것도 역시 이준석이 먼저 걸고들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고 안철수 대표님께서 어떻게 응대를 했냐면 여러분들 모두 잘 기억하시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간장연대라는 소리에 한국말 한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준석이라는 이 한국인 젊은이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학식이 높은 안철수라는 굉장히 큰 정치인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즉 알아먹을 수가 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유를 해서 전에 조선조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게 아마 1592년이던가요? 그때 이준석 씨가 한때 부지런히 찾아다니곤 했던 전라도의 무등산, 그 무등산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벌였던 아주 유명한 이름을 김덕령이라고 부르는 그런 의병장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임진왜란 전에는 집에서 할 일 없이 매일 마당에 나와서는 자기 집 굴안에 한 대 서 있는 그 나무에서 둥지를 틀고 살아가고 있는 새들과 계속 쳐다보면서 그 새들이 쥐저기는 소리를 흉내를 냈는데 그 김덕령의 아내가 곁에서 지켜보다 못해 뭐라고 한마디 잔소리를 했더니 김덕령이 갑자기 아내한테 휘파람을 불어댔는데 그 휘파람 소리가 쇠소리처럼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다시 쳐다보니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더래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 나무에서 살고 있는 새들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저기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살고 있는 새들이 몇 마리 어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나무 위까지 날아왔는데 그 새들이 전하는 말이 외놈들이 어제 문경세대를 넘어왔다지 않겠습니까? 이 김덕령이 매일같이 새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로 자기 말을 새들이 알아듣게 만들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본인도 새들이 말을 알아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새의 말을 알아듣게 될 때면
곧 이어서 그 새에게 자기의 말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지경까지 이르자면 끝없이 새와 마주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새가 먼저 나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새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새로 하여금 나와 같은 사람의 말로 소리내게 만들 수는 없지만 최소한 대신 내가 거꾸로 새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나아가서는 새의 소리를 낼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했던 그 유명한 늑대와 함께 춤추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삶의 계시가 있잖아요. 늑대에게 잡혀 먹히지 않으려면 나도 함께 늑대가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늑대 앞에서 나는 계속 인간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두 가지죠. 하나는 함께 늑대가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늑대에게 잡혀 먹히거나 또는 그 늑대를 죽여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에 이준석발 진흙탕 개싸움이 한창 시작되고 있을 무렵에 은근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준석이 간장연대 하면서 그야말로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제원과 안철수 대표님을 어떻게나 한데 엮어서 그러나 실제로 이준석이 품고 있었던 진짜 목적, 즉 진짜 타깃은 다름 아닌 안철수 대표님이셨죠. 바로 안철수 대표님을 이 진흙탕 개싸움판에 끌어들이려는 것이 이준석의 진짜 목적이었는데 그걸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정말 지혜롭게, 아니 아주 여유롭게 여전히 평소 그가 항상 견지하고 있었던 한 사람의 군자로서의 소인배 이준석, 그리고 큰 어른으로서의 어린아이 이준석을 대하곤 했던 그 태도와 자세를 끝까지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지 않아도 보수파의 그 많은 이준석 죽이기에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총궐기라도 하듯이 이번 이준석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파 유튜브들에서는 한동안 안철수 대표님에 대해서도 아니 지금이야말로 바로 안철수 대표님께서 가장 앞장에서 이준석을 박멸하는데 한 힘을 보태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안철수 대표님만큼이나 이준석에게 당해왔던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고. 이럴 때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준석을 혼내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 보수파 유튜버들은 또 뭐라고 떠드냐면 지금 이준석을 때리는데 앞장서지 않고 어떻게 자기 당대표가 될 수 있겠느냐면서 자기들은 이번에 이 이준석발 진흙탕 싸움에서 가장 앞장에서 가장 강경하게 이준석을 공격하는 사람을 자기 당대표로 인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김기현은 물론이고 나경원까지도 슬슬 이준석 때리기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이건 아니죠. 김기현도 나경원도 또 그리고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준석을 때릴 수 있고 또 이준석발 이 진흙탕 개싸움에 몸을 던질 수가 있지만 여기에 효도 안철수 대표님만큼은 절대로 이준석을 향해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선 언뜻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면 똑같은 진흙탕 개가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준석이라는 이 한 마리의 론 울프, 지금 당장 사경으로 빈사의 지경으로까지 몰린 이 늑대에게 그 늑대를 추격 중인 같은 늑대라면 그건 틀림없이 잡아서 먹어버리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쪽 한쪽은 늑대가 아닌 인간이잖아요. 즉 인간이 같은 인간의 그 늑대마냥 사람을 물고 헐뜯고 해왔던 인간의 늑대 행위를 지금 모두가 달려들어서 함께 박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어로서 인간이 벌여왔던 인간의 늑대 행위를 같은 늑대의 방법으로서 집단 구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 세계에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외로운 늑대 한 마리가 하이에나나 또는 리카온 같은 들개무리들한테 쫓기다가 총당에는 잡혀서 사지가 갈갈이 찢어지는 경우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같은 늑대, 같은 하이에나 또는 같은 들개들끼리의 정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정치인으로서 또는 정치꾼 또는 정치 모사꾼 또는 정치 몰입의 정치 사기꾼, 정치 건달망나니 뭐라도 다 좋아요. 많은 사람을 해치고 그 사람들이 가축을 해치웠던 사납고도 악랄한 늑대라도 인간이 그와 같은 늑대 행위, 정치 행위를 박멸할 때는 반드시 상대가 튈 수 있게끔, 즉 도망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한 가닥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당장에서는 바로 그 늑대를 위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사실상에서는 그 늑대를 사경으로 몰아갔던 모든 승자들 자신에게 열어두는 보험을 미리 사두는 것과 똑같은 도리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궁서설리라는 속담 있잖아요. 이 속담을 두고
중국의 한나라 때 편찬된 염철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중국어로 충수니리, 원래는 고양이가 아니고 삭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후에는 삭형이 대신에 고양이로 바뀌었죠. 그래서 보통 궁서설리라고 하지 않고 궁서설묘라고도 합니다. 이 내용을 중국어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 하면 충수니리 피후 번완청 스런 저공 천성 우광事业当此之下天下俱起四面而攻秦稳不一齐而色之为许恶在岂能长之群下而久守其国也. 번역하면 궁지에 몰린 진은 삭도 물 수 있고 필부라도 만승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으며 평범한 사람도 활을 꺾을 수 있는 법입니다. 진승과 오광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천하가 들고 일어나 사방에서 진나라를 공격하니 한 해도 못 가 사직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무리들을 길게 제압하면서 그 나라를 오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쥐도 궁지로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인데 하물며 이준석은 그의 파급력과 그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의 힘, 또 그리고 뒤에서 그를 응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하는 좌파의 국민들, 이 정도면 이준석은 절대로 쥐 정도는 아니죠. 나쁘게 표현하면 론 울프, 외로운 늑대지만 그러나 좋게 표현할 것 같으면 그냥 삼국지 속의 여포 아니면 초한 시절의 항우에게도 비견할 수 있을 만큼이나 마삼중, 즉 마이너스 3선임에도 불구하고 100명의 금배지를 상대로 싸우는 이미 한두 번도 아니게 여러 번 싸워서 이긴 그야말로 독불장군님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파 국힘당은 바로 등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없고도 이준석이라는 이런 여포나 항우 같은 굉장히 무서운 장수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독불장군이란 없죠. 산도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역발산 항우도 그 해하의 기슭에서 결국 유방의 군사들에게 패하게 되고 그 인중격포 마중적포라는 미명의 그 삼국지 속의 여포 또한 결국 조조에게 패해서는 백문루에서 목이 매달리고 말잖아요. 그렇지만 그 여포나 또는 항우 같은 장수를 죽이기 전까지는 그 장수들이 벌였던 최후의 결사항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뜬 뉴스를 보니 이준석이 드디어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새벽 몇시야 귀가를 했더군요. 그리고 아마 오늘 오후에는 또 윤리위가 열린다니 이 윤리위에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가 단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진짜로 대한민국의 보수파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냈던 그 당시로서는 정말 나경원도 주호영도 모조리 물리치고 당대표로까지 당선되었던 영웅,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악마로 전락하여 지금은 궁지로까지 몰린 외로운 늑대 이 이준석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나마 보수파 집권 여당에서 그래도 똑바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담은 한둘이라도 있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나서서 이준석에 대한 사형 판결을 중단시키셔야 한다고 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준석이란 이 외로운 늑대를 꽃같은 늑대무리가 되어서 사지를 칼칼이 찢어 죽여버리기보다는 여전히 숨을 붙여서 그가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품으면 다시 또 물립니다. 때문에 죽이지는 마시고 퇴로를 열어서 자기들로 도망가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갈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건 아니면 그가 스스로 혼자 깃발을 꽂고 수호지 속에 그 양상박과 같은 산채를 만들건 또 아니면 끝까지 이 보수파 정당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에게도 숨구멍을 틔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제까지 그가 뱀이었을 때는 그 뱀은 단칼에 7촌을 쳐서 숨통을 끊어놓는 방법이 가장 유효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 뱀이 훌쩍 커져서 그 몸통의 크기가 구렁이를 넘어섭니다. 뱀에서 구렁이에서 진화를 거듭해 두 손과 발이 모두 생겨났고 그 멈춤없는 주먹과 발길질에 100명의 금배지들이 모두 얻어맞아 여기저기서 이마가 터지고 옆구리가 부러진 자들이 지금 어디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자를 누가 감히 어떻게 품습니까? 품지는 마시되 빨리 뒷문을 열어서 그가 스스로 도망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망갈 때 그의 체면도 살려줘야 합니다. 그가 빈손으로 떠나지 않고 뭔가를 몇 주머니 챙겨들고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 뜻은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하더라도 절대로 출당 제명까지는 가지 마시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다시 1년 또는 3년으로 연장해서 그가 여전히 이 당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당 대신 탈당이라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의 선물로 만들어서 그 선물에 대한 선택권을 이준석 본인에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준석에게는 어쩌면 사형을 앞둔 사형수가 마지막에 요구대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승자가 패자를 향하여 나는 너희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너희 머리털만 한 점 잘라서 너를 내 마음속에서 이미 판결했음을 의미하는 그런 아량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보수파 집권여당 내에서 그 수많은 이준석이 죽도록 싫고 미운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주장, 정말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준석을 이 당내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그 강경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한 사람만큼은 나서서 추가 징계는 하시더라도 그냥 출당 제명까지는 하지 마시고 여전히 이준석을 살려두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출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담은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런 주장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이준석이 가장 큰 최대의 피해자였던 안철수 대표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